라이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방 말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중심은 퍼머넌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Calling all Autobots. Calling all Autobots. Whoa! Oh my god!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렇지, 강사가 이 영상을 틀어놓고 무슨 얘기를 전개해 나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That was insane! It was awesome, but it was insane, right? Humans have asked us to play by their rules. Well, the rules have just changed. 아우, 멋있어요. 멋있죠. 이게 변신하는 모습도 멋있는데 이때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옵티머스 프라임 그 로버트인데 주인공이었죠. 그 목소리에 반해서 이 옵티머스 프라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신하는 모습,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뭔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왜일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 스스로 뭔가 제 인생에서 그런 어떤 변신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리 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의 그 주인공에게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동화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변화나 변신 이런 걸 많이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과 완벽하게 내가 탈바꿈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 생각을 바꾸고 전체적인 내 컨디션을 바꾸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을 바꾸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 역시 그냥 단순하게 고물차에서 좋은 차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로봇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진짜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욕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는 좀 이렇게 뭔가 좀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어.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굉장히 말랐었어요. 군대를 제대를 할 때 몸무게가 69 킬로였고 농장에서 생활할 때도 계속 그 몸무게를 유지를 했었어요. 60 킬로 후반대, 70 킬로를 못 찍었었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지친 제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 더 좋은 체력을 위해서는 '내 몸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후에 이제 찾아보게 된 거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이렇더라고요. 왼쪽에 네이버에 한글로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나오고요. 오른쪽 영어로 DIET라고 치면은 식습관, 그리고 뭐 규정식 다이어트 이렇게 나오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습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반된 이론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다이어트, 건강 상식이라는 것도 내가 잘 알고 못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 몸도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무엇인가라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몸에 좀 좋고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은 진짜 스펀지 같이 진짜 많은 것을 흡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몸에 좋다 그러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양잿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게 1대9 법칙을 아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건강을 이야기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운동이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부분 잘 아파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40 넘어가면서 친구들을 보면 아, 전부 운동하다가 난리예요. 헬스장 가서. 그러다 보면 한 3주 뒤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대상포진을 앓고 있더라고. 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다이어트는 식습관을 바로잡는 게 더 맞는 다이어트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 1대9에서 1은 운동이에요. 9는 당연하게 이제 먹는 겁니다. 식습관. 우리가 운동을 1만 한다면 나머지 9는 나머지 먹는 걸 잘 먹어서 내 몸을 잘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제가 얻은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만나고 뉴스킨 안에서 무언가 식습관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내 몸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얻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간 과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9일 제가 2015년부터 전업을 해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부부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16년도 3월 19일 날 저희 둘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와 8살 터울이 나고요. 딱 8살 터울이 나죠. 그래서 뭐냐면은 첫 아이를 놓고 둘째가 잘 들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딱 들었었다가 유산이 됐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뭐 한 번 유산되면은 그다음에 더 잘 들어선다. 이런 말도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런 이론상으로도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안 돼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둘째 제가 계획을 하고 그런 있던 중에 이제 이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배란을 위한 그런 주사를 맞는다든가 굉장히 그런 힘든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둘째가 안 들어서는구나 생각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된다. 그냥 다 잊어라. 잊고 내려놓으면은 그냥 덜컥 들어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게 뭐 시댁 문제 모든 뭐 부부 사이에서 어떤 문제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도 안 돼요. 그게 8년 세월이 걸렸는데 뉴스키를 만나서 그리고 파마렉스를 만나서 그리고 TR90이라는 걸 만나서 모든 게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던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컨디션을 넘어서는 컨디션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뭔가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 이상의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게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굴제가 어느 순간 그냥 딱 들어선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때가 뉴스킨 코리아에서 TR90이 런칭이 되고 막 이렇게 확산되고 사업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이때 아기를 많이 가졌어요. 희한하게. 이게 비슷한 또래들 굉장히 많아요. 제 둘째하고. 뭐 최이목 사장님이라든가 등등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때 비슷하게 TR90을 접하고 바뀐 몸 그리고 그렇게 선물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TR90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야? 결국에는 뭐 TR90 때문에 애 가졌다는 얘기야? 뭐 애 가지려면 TR90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제품이 가지는 어떤 힘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TR90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고 그 접해 본 분을 옆에 두고 있다면 그분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 다이어트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 다른 걸 내가 느끼고 그분한테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TR90이 가지는 힘인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이 스토리를 약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시죠? 이제 물론 이제 빛이 비쳐서 이제 광도 좀 나고 네.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제 전직이 뭘까요?"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무도 못 맞춰요.
왜? 이게 정말 부티나게 생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게 생겼죠. 네. 네, 기생오랩이 같이 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 제 얼굴하고 제 생김새하고 다른 제 삶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일단 잘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옆에는 돼지예요. 돼지하고 저는 소를 키웠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축산업에 종사를 하게 돼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경영을 하시던 농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축사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무언가를 제가 계획을 하고 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언가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점점점 생산성이 높아져 갈 때 그 쾌감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뭐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만드는 걸 지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천직인 줄 알았는데 그 천직을 내려놓게 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농장의 사육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용접사로 끝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30년 이상 동안 경영을 하시던 농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늘 어머니가 용접부터 할 일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3분의 2가 용접하는 일이에요. 계속. 나머지 이렇게 사육 프로그램 짜고 이거는 그냥 반복되는 그냥 아주 소소한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아크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크 용접부터 해서 나머지 뒤에는 CO2 용접까지 약간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하는 용접까지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배워서. 근데 이때 정말 좀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에 재미가 붙으니까 그냥 열심히 무엇라도 내 몸 하나 아끼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열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용접을 할 때 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걸 용접 퓨움이라고 해요. 근데 용접 퓨움을 저는 뭐 그냥 이게 처음에 딱 맡았을 때 막 역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약간 이렇게 어지럽거나 약간 띵하고 요런 건 있어요. 근데 막 역하고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맞고 넘어갔는데 이런 거예요. 아크 용접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퓨움, 질소 산화물 등에 의해서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밑에 줄에 뭐 진폐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은 그렇게 용접을 하고 한 4년 뒤에 알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농장의 특성상 밖에서 작업을 잘 하지 않거든요. 실내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조건에서 용접을 계속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방진 마스크 1급 마스크 있거든요. 그거를 끼고 용접을 했는데 더 놀랐어요. 그 마스크가 흰색인데 나올 때 진회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몸이 조금 이상했었구나. 그럼 지금 내 몸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몸을 진단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화학제도 좀 많이 썼어요. 그 고액 분리라고 인제 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렇게 정화 처리하는 작업에서 쓰는 약품이에요. 고분 정집제라고.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은연중에 우리가 대부분 일상생활 노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을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농장 생활 중반쯤 한 2010년쯤 9년쯤 제가 좀 몸에 좀 이상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고 한 번씩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맥이 확 풀리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요. 그래가 선생님이 그때 한의원을 갔나? 한의원에 갔을 때 맥을 먼저 짚어 보시더만 "그게 좀 안 좋다. 맥이 좀 약하다." 이래 가지고 전문적인 병원에 가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 찍기 전에 여기 심전도 검사를 한 건데 이거는 제 기록은 아니에요. 제 기록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요거는 똑같이 나와 있는 기록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제 올린 거예요. 인제 우리 심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정한 규칙적으로 인제 맥이 뛰어야 되거든요. 맥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정상 심전도는 위에 나온 그림이고 밑에는 부정맥 발생 시 심전도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뛰었던 거예요. 몸이 이상하기 전에는 항상 갑자기 빈맥이 와요. 갑자기 심장이 좀 빨리 뛰거든요. 그러다가 한 2박자 쉬어요. 그러다가 또 뛰어요. 그러다가 한 박자 쉬고 또 뛰다가 갑자기 또 2박자를 쉬고 또 뛰어요. 이러면 진짜 진짜 우리 의욕 없을 때 있잖아요. 맥이 확 풀리고 세상 와서 다 귀찮은데 그때 그 기분 있잖아요. 스트레스 뭐 5만 가지 다 쌓았을 때 그 기분이 들어요. 근데 더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하루는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소파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옆으로 이렇게 제가 휙 넘어갔어요, 이렇게. 다행히 영 가진 않았는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넘어가는 저를 보고 '와 진짜 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제 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 2008년도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 핏덩이 같은 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두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인생 억울한 것보다 진짜 그 가족들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세상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진짜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돼요. 병원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선생님은 "술, 담배 하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 뭐죠? 강심제를 하나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강심제 먹으면 또 괜찮아요 또. 워낙 심장이 약해서 그렇다면서 강심제를 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돼. 그래 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사회생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술, 담배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활도 별로 물론 건강은 그렇게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몸이 또 못 버텼는지 나중에는 또 다른 증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혈압이에요. 어. 이게 심장을 충분히 뛰게 만들고 이게 운동을 통해서 올려주니까 이상하게 또 고혈압이 오더라고요. 원래는 쪼끔 약간 있긴 있었어요. 위에 인제 심전도 검사를 할 때부터 한 150, 140 정도 140에 95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당겨서 혈압을 재봤는데 180이 넘는 거예요. 진짜 맥시멈 칠 때 190 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최고 혈압보다 최저 혈압이 높은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게 110 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래 너무 놀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고혈압 약을 먹으면은 너무 이게 일단 먹기 시작하면은 못 끊는다 하니까 이걸 먹기는 싫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고혈압 약을 먹었어. 근데 고혈압 약도 먹으면 완벽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오진 않아요. 또 약간 처지게 돼요. 어 기본적으로 심장이 내가 빨리 뛰고 고혈압이 오는 건 내가 충분히 몸에 피를 보내 줘야 되는데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신경이 흥분을 해서 계속 심장을 빨리 뛰게 혈압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낮춰 버리니까 몸이 또 이상하게 그때부터 또 맥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상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운동도 제대로 못 하죠. 그리고 뭔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뭔가 하이 텐션을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막 처음에는 막 억지로 막 기분 올렸다가 좀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말이 또 끊기고 그냥 "나 집에 갈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내가 고장이 난 거구나. 그 고장이 한마디로 내 머리가 고장이 난 거구나. 내 몸도 고장이 났지만 내가 무언가 농장 생활할 때 내가 그 생업 전선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경이 고장 났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일단 고혈압 왔을 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졌었던 거죠. 고혈압이 그 약의 기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심장에 그거를 뭐죠? 심장의 그 맥을 심장을 덜 뛰게 해 주는 것과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혈압약이. 근데 저는 이 심장을 덜 뛰게 만들어 줬던 거죠. 사람이 흥분을 못 하게 만들어 줘요, 약이. 흥분이 잘 안 돼. 그렇더라고요. 흥분이 잘 안 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이렇게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데 그렇게 '이거 어떻게 바꿀까?' 약이 없어요. 고혈압 약 그리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리고 심장약을 먹었는데 물론 심장은 괜찮아졌고 맥은 정상적으로 뛰는데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빠져. 그럼 도대체 계속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는 TR90을 접하게 됐었어요 그때. 의도적으로 TR90을 먹으면 누군가 내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나을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TR90을 먹고 나서 초반에는 엄청나게 좋았던 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 총 5번의 TR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 월에 진짜 마지막 5번째 TR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혈압 약을 끊었어요. 2020년 초반까지 2019년 12 월까지 고혈압 약을 계속 먹어야 했었어요. 안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TR90을 통해서 몸이 안정화되고 완벽하게 이루어낸 TR90이었기 때문에 제 몸의 변화도 완벽하게 왔던 것 같아요. 신체 리듬이 완벽해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에너지가 솟으면서 그 위에 있는 레벨을 건드리고 싶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이었어요. 헬스. 제 평생 동안 만들어 보지 못한 제 몸, 왕자는 아니지만 뭔가 진짜 울적한 울퉁불퉁한 감이라도 좀 느껴보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TR90이었어요. 음. 자, 지금부터 약간 이렇게 눈을 좀 베리더라도 좀 참아 주십시오. 자, 여기 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2020년 3월 전까지만 제 몸은 위에 이런 몸이었었어요. 완벽하게 비만은 뭐 배가 많이 나오고 뚱뚱하고 이런 몸매는 아니죠. 하지만 절대 건강미는 없어요. 탄력도 없어 보이고. 배도 약간 나와 있는데 이때 약간 배에 힘을 약간 줬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때부터 약간 푸시업이나 운동을 시작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TR90 후에 제가 접한 그 제품이 있어요. 그 후에 접한 제품을 통해서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헬스장 안 갔습니다.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 단기간에 절대적으로 그전에는 만들지 못했던 몸이 나온 거예요. 물론 어제 저녁에 노태엽 사장님 강의했지 않습니까? 노태엽 사장님 어제 강의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 파브렉스 해야 되는데 내 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날 보여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큰일 났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노태엽 사장님은 원래 그전부터 계속 건강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나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 속에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은 제품이 좀 이따 나옵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자, 중간에 일단은 식단 관리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했습니다. TR90 이후에 절대 그 식단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놓치지 않았던 식단은 고구마, 닭가슴살, 그리고 구운 계란, 그리고 크래미, 그 마지막에 TR9가 나오죠. 크래미는 뭐냐? 크래미 뭐야?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놓칠 때가 언제냐면은 아침에 안 싸 가지고 나왔어. 계란 어제 못 삶았어. 고구마 갑자기 군 고구마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에서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찾으면 돼요. 그게 제일 찾기 쉬웠던 게 크래미였어요. 크래미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서 크래미가 완벽하게 안전한 그 깨끗한 식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불순물을 덜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크래미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식단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을 하게 만들었던 거는 그전에 TR90에 이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처음부터 몸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그런 좋은 몸으로 노태우 사이민 같은 몸으로 발전하지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행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영양 밸런스와
독소 제거라는 거죠. 일단은 그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병이 되기 전에 케어를 하자. 되돌리기 힘들다라는 말씀도 중간에 좀 뜬금없이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TR9 얘기를 제가 나중에 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근육 테크라는 말 아세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근육 테크. 근육 테크 뭔지 맞추시는 분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뭐라고 하시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육 테크는 뭐냐면은 근육과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근육량을 늘리는 등의 어떤 활동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가 특별한 그 질병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그 병원을 다 뒤지다시피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찾은 그 이유가 이렇게 경추 쪽에 목 4번, 5번 쪽에 요 척추관에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밑에 이제 하지 쪽에 가는 신경을 마비시킨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에 보니까 좀 많이 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괜찮다 싶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요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 주던데요. 근데 특별히 뒤에 어떤 뭐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그렇구나.' 병원에서도 이 노화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서 생기는 어떤 증상들, 병이 아닌 증상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딱 해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재테크라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이 근육은 단순하게 우리 신체 구조를 그냥 지탱하고 있는 거 일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일컫는 그런 증상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로병사라는 채널을 보면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생로병사라는 어떤 거기 채널을 보면 당뇨를 앓고 있고 그리고 이유 없이 살이 찌고 그리고 갑자기 고도 비만이 된 사람들을 이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시키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시키고 한 결과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당뇨약까지 끊었어요. 엄청난 게. 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노년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일컫는 그 병까지 충분히 우리가 약이 아닌 그냥 자연 치유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해소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근육이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충분히 보충은 될 수 있죠. 하루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사에 필요한 단백질이 보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육을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 상처를 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힘들어야 운동이다." 음. 근데 대부분 우리 노인분들 그리고 허약하신 분들,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운동하죠? 그 대부분 기본적으로 걷거나 빨리 걷거나 그게 다입니다. 그 정도까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나요. 큰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생로병사에서 나온 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다이어트도 안 될 뿐더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현상들을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힘들 만큼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끼고 반드시 운동하십시오라고 나와요. 음. 이 부분을 저는 너무 크게 느꼈었던 거죠. TR90 이후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혈압약을 안 먹지만 그 이후에 내가 갈 수 있는
더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최상의 컨디션 이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종합이 되면서 딱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지금 뭐 홈 트레이닝이나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나 연예인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스타들이 바로 운동 유튜버들과 그리고 운동을 근간으로 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종국인데 이분이 한 어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은 끝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굶는 것은 노동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열심히 운동해요. 땀을 빼요. 그러고 나서 물 한 잔 먹고 바나나 한 개 먹고 굉장히 소식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은 굉장히 철저하게 짜여진 식단 관리가 안 되면 몸에다 무리가 올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요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운동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공복 운동을 하셔야 돼요. 뭐 전문가하고 상담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공복 운동의 양과 그리고 공복 운동 이후에 얼마나 시간을 텀을 주고 뒤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잘 연구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운동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면 가급적 오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근육 합성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후에.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유연성이나 하루에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약간 올릴 수 있는 운동 정도,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 운동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운동은 그냥 기본이고 뒤에 반드시 잘 먹어 줘야지 그게 진짜 운동이 되지, 잘 먹지 못하면 그냥 노동, 진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지치게 되는 그냥 노동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자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단백질 보충제, 이제부터 TR9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TR9 포스트 워크아웃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냥 고기 좀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근육은 그렇게 해서 잘 크지 않더라고요. 어떤 조건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냐? 자, 혈중 단백질 수치가 떨어져 있는 아침 단백질의 빠른 보충을 위해서 이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밤사이에 근육에 손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수면하는 동안. 왜냐하면 에너지 섭취도 안 될 뿐더러 계속적인 소비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자면서 중간에 일어나서 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시간 7시간, 8시간 동안에는 거의 소비만 일어나기 때문에 일명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내 혈중에 단백질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육을 빨리 만들고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내 혈중 단백질 농도를 일정 이상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내일 운동 열심히 하고 사흘째 고기 많이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식단을 짜고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단백질 식사를 하고 그러면 단백질 보충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단백질은 보충이 되지만 근육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운동 후에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 빠른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때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다음에 고형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이 단백질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워크아웃을 드셨을 때와 그냥 일반적으로 닭가슴살 계란을 먹었을 때 완벽하게 다른 그 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변비가 심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게 별로 없으시대요. 지금 아버지가 그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데 너무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TR9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지금 TR9 이제 공부를 약간 이제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자, 한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TR9는 자, 포스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으로 나눠집니다. 프리워크아웃이 운동 전에 먹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워크아웃은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용으로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포스트 워크아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포스트 워크아웃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보충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똑같은 단백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성분이 유청, 카제인 단백질, 그리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D, 비타민 C, E, 그리고 부원료는 팔라티노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진짜 운동을 위해서 한마디로 요즘 뭐 헬창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헬창들 아니면 진짜 이 단백질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구성 성분이 되어 있어야지 정말 내가 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식이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생기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보충제는 이렇게 유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제인 단백질은 일반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귀하다고 할 만큼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이 좀 느려요.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빠른 흡수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수면 전에 이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헬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운동할 때, 운동하고 나서 즉각적인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지속적인 흡수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이 부분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TR9가 진짜 전문 헬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타겟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운동을 좋아하고 액티브한 라이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합당하도록 만든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좀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좀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잘 돼요.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몸이 상하고 관절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관절 손상이에요. 어. 그 부분을 이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보충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신경 잘 안 쓰거든요. 일본 보충제 회사에서는. 그냥 분류유청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타민 C, E는 가장 기본이죠. 요거는 요즘에 보충제 회사들도 많이 신경 써서 넣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운동 후에 나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항산화 성분들이 필요한 건 맞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팔라티노스입니다. 팔라티노스 2당류의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은 일단 2당류는 다당류입니다. 이제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당류 뭔가 한번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친 당일 대부분 단당류거든요. 화학 구조식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이당류 탄수화물이 이 다당류는 흡수가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 TR9 포스트 워크아웃은 WPC입니다.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유청만 분리를 해서 집중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WPC 그리고 WPI 그리고 WPH, WPIH가 있는데 나머지 3개 중에 WPI가 제일 많이 먹어요. 뭐냐면은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죠.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그 유당 불내증을 일으키는 그 성분만 빼고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근데 왜 뉴스키는 이 WPI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WPI까지 만들어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TR고를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찾아봤죠. 그럼 뭐가 WPI라고 가는 공정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공정 과정에서 그럼 어떤 손실이 있기 때문에 WPC만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WPC에서 WPI로 가는 공정 과정에서 뭐가 빠질 수 있느냐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락토페린이고 그 다음에 글로불린이에요. 락토페린은 뭐냐면은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균성을 띤 물질이에요.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그리고 세포의 산소 공급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글로불린. 글로불린은 생물체 안에 가장 널리 존재하는 구형 단백질, 혈장에 있는 것 중에는 항체로서 면역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뉴스킨 파마닉스는 이 부분을 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TR90을 통해서 뭔가 깨끗하게 만들어진 몸,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샘솟는 몸에 운동이라는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영양소만 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상황에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다 생각을 해서 면역까지 생각을 해서 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 WPC라고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모두 못 드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유당불내증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충분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역시 비타민 D, 판토텐산, 그리고 팔라티노스 로이신, 류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라나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캡처해 놓고 여러분들이 전달하실 때 이제 헬스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때 약간 언급을 하면 얘 좀 아네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헬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충제에서 특히 프리워크아웃 부스터라고 하죠. 그 부스터 제품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성분들입니다. 시트룰린, 크레아틴, 그리고 베타알라닌, 그리고 타우린입니다. 자, 아르기닌은 뭐 기본적으로 이걸 별도로 드시는 거고, 자, 시트룰린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장시간 운동할 때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시트룰린. 그리고 크레아틴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근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저장형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우리 근육 안에 저장돼 있다가 운동할 때 요게 나와서 이제 힘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베타알라닌 요게 먹으면 얼굴 약간 따끔따끔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고 그냥 현상이에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젖산과 수소이온을 완충시켜줘서 근육의 피로도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오버드라이버 제품 아시죠? 오버드라이버가 젖산을 어떻게 하죠? 그 젖산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 근육 피로도를 떨어뜨려주죠. 그 근육통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오버드라이버입니다. 자, 그렇듯이 그 젖산과 수소이온을 완충시켜줘서 근육 피로도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위에 나오는 크레아틴의 ATP, 에너지를 합성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그것 역시 고강도 훈련에 도움을 주고 근지구력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것도 한 세트가 1분 이상 4분 이하의 운동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우린, 바카스에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근지구력, 근력 증가, 젖산 생성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제가 저도 처음에 운동할 때, 와, 운동하면 이렇게 좀 짧은 기간 안에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이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아니야. 이런 거를 안 먹는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 유튜버들도 많던데, 그럼 그 사람들 왜 안 먹는 거지? 찾아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이 먹는 것 중에 BCAA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유튜버들도 즐겨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큰 운동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성분들이.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 국가대표들, 보디빌더급 선수들, 진짜 장시간 마라톤 해야 되고, 아미노산이 급격하게 확 배출이 되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위에 나와 있는 성분들이
일반인들이 운동을 했을 때 정말 갑자기 뭐 내 몸을 이렇게 증폭시켜 준다라든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헬창 빼고 헬생화, 헬린이 일단 요 빼고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에 20에서 30g의 단백질 공급만 잘 해주면 끝이에요. 위에 있는 거 다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숱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 프리워크아웃 제품에 들어가 있는 위에 스트롤린 뭐 이런 부분들을 뉴스케에서 안 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어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그런 영양소를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라티노스 들어가잖아요. 이게 천연 벌꿀에 있는 성분인데 이게 잠자는 동안에도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체제라고 할 만큼 당을 높여주지 않죠. 그리고 천천히 흡수되고요. 그리고 포만감과 에너지 활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 내장 지방 축적,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라나 추출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게 사진을 보면 눈알처럼 생겼죠. 여기 눈알처럼 생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요게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나는 덩굴 식물인데 힘의 원천, 브라질 인삼이라고 이제 불릴 만큼 좋은 식품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카페인은 우리 신경계를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죠? 각성을 우리 몸을 각성하게 만들죠. 일종의 각성제인 거죠. 근데 이 과라나 추출물은 신경계를 자극을 하지 않는데요. 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반 커피에 약 3배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순하고 지속력이 깁니다. 운동신경을 향상을 시켜주고요. 만성 피로를 해소, 식욕 억제 등 효과가 있어요. 체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하고요. 소화불량, 장 청소, 배변 촉진, 지방세포 감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및 혈액순환, 뇌 활동 촉진, 성기능 강화, 그리고 근육 이완의 효과, 카테킨이 함유되어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단순히 과라나 추출물이라는 걸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회사가 도대체 이걸 왜 넣었을까? 좋으니까 넣었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만큼 좋은 효과를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보충제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을 안 넣은 거죠.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단순하게 제가 체험을 하고 그냥 좋으니까 지금 먹고 말 제품이면 이렇게 제가 열내서 이야기를 안 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 이념, 그리고 파마넥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제가 알고 나니까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깔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파마넥스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화면을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뉴스킨의 디비전 회사 중 하나인 파마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은 우리의 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몸은 자연과 같다라는 것. 자연에서 얻은 것을 사람이 먹고 그대로 에너지로 쓰고 그 에너지를 나중에는 고스란히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도시와는 조금 동떨어진 장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시골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 크는 아이들 보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뭐 피자, 치킨, 그리고 수많은 음식들이 널려져 있죠. 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은 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자연과 더 친하지 않은 음식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에서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걸까요? 자연에서 얻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합해져야 진정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마넥스는 그냥 평범하게 시작한 회사가 아닙니다. 파마넥스는 원래 그 모체가 제약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 즉 의약품을 만들고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던 회사였던 거죠. 하지만 그 연구 개발을 하던 사람은 늘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본인의 목적에 제약업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17,000여 종에 기인하는 5만여 종의 식물 샘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 회사가 결국에는 나중에 파마넥스가 되는 겁니다. 제약업체가 할 수 있었던 약을 개발해서 단기간 안에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모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 제약에서는 절대 사람들을 위한 진짜 건강한 약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창립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조셉 창 박사와 마이클 장 박사입니다. 파마넥스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파마넥스를 접하고 뉴스킨을 접하면서 특히 이제 이 보충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몸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 뉴스킨 이게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포스트 워크아웃 그리고 프리 워크아웃만 먹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면 이 다른 회사 제품 어떨까?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 엄청나더만요. 유튜버들이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먹는 그런 보충제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황철순이라고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충제 회사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제품을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성분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대부분 그 사람 나도 먹으면 저 사람 몸처럼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그 보충제를 사서 식품을 사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현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광고 모델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과정을 서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킨은 어때요?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과정을 안 해요. 근데 사람한테 끌려서 대부분 뉴스킨 제품을 접하게 되거나 파마넥 제품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평생 동안 함께 가야 될 음식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계속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접할 수는 있지만 기간 안에 함께 해서 그리고 뉴스킨에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그리고 소개해 주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팀별로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 더 즐거운 거 아시죠? 못 오를 산도 함께 오르면 오를 수 있듯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프 리셋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는 뉴스킨 파마넥스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가족을 등지지 않을까, 내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침에 고혈압약을 안 챙겨 먹었을 때 낮에 계속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집에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됐고요.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좋은 일에 쓸까라는 고민만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뉴스킨 파마넥스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 생활의 질, 내 인생까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파마넥스라면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버튼, 파마넥스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더 건강하게 그리고 다시 새롭게 리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